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에세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언제가 시간이 좋으시든 이 5권 중에 한 권은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전 10시에 어울리는 에세이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스케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일 오전의 소중함을 잘 아실 거예요.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늦잠을 자도 괜찮은 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불을 걷어내고 나서 딱 10분씩이라도 이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봄은 왠지 한결 더 가볍고 한결 더 포근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찬 교수님은 문학을 교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다 보니까 시, 영화, 노래, 가사 정말 다양한 장르의 그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자동 추천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가끔은 놀랍기도 하잖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지만 탐색을 하다 보면 한 번 물꼬를 튼 지식이 다양한 분야의 범위가 넓은 지식까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식의 넓이가 넓어지고 넓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감각의 범위를 넓게 해줘서 참 좋은데 14개의 주제에 대해서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일, 주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시라든지 영화에서 가져오신 이야기들로 정말 풍부한 경험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40, 50대 분들께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읽혀지는 정서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 20대 분들이시라면 부모님께 선물하기에도 좋은 책이에요. 시를 읽어보는 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누군가 내 상황에 맞는 시를 추천해주면 정말 깊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학 작품들을 소개받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경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에세이와 함께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기 아쉬운 저녁 7시에 퇴근길이라면 뭔가 공부는 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건 싫은 그런 날 딱 이 책이 좋습니다. 표지도 심플하고 제목도 심플해서 이 책을 골라 드신 분이라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하지만 분량은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인생 명언이 한두 줄씩은 있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80페이지를 펴니까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에서 현실적인 목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과학을 공부하셨는데 좀 수다쟁이신 모양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티맵 덕분에 실수 없이 찾아가고 오차 없이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결합이 되어 있다니 신기합니다. 근데 또 어렵게 나오면 싫잖아요. 딱 읽기 좋을 만큼만 알려주시네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오히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여기까지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얘기를 읽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인생의 목적지라고 해서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목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마음속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나씩 장착하자고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안다면 다시 한번 힘내서 그 목적지로 가면 되잖아요. 조금 고달팠던 오늘 낮에는 내 인생의 목적은 번식인가 번영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렇게 조금은 슬펐다가도 과학을 가지고 쓴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내일은 조금 더 스쿼트 자세가 좋아진 그런 삶을 살겠지. 작은 목표 하나에도 내 인생의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을 만나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만원의 행복은 보다 맥주 4캔을 톡톡톡 까서 이렇게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는 거예요. 감성 점수는 0점이고요. 대신에 공감 점수는 10점 만점을 주고 싶은 재미있는 에세이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젊은 작가의 삶은 조금 더 우아하지 않을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글을 쓰는 그런 작가의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너무도 다른 박상영 작가님의 모습에 웃음이 킥킥 나면서 조금 더 이 작가님을 응원을 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너무나 빡치는 현실 때문에 밤이 되면 꼭 그렇게 야식을 시켜 먹어야만 스트레스가 풀려서 어느덧 살이 점점 찌고 있다는 작가님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다짐을 하지만 낮에 있었던 빡치는 일들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소설가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소설가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때로는 조금은 달콤했다가 때로는 진짜 실제로 만나면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짠내 났다가 정말 30대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예요. 인생이 언제쯤 잘 풀릴까 싶어서 점을 보러 가서 물어봅니다. 점쟁이님, 저는 살은 언제쯤 빠지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네, 저는 여기서 정말 빵 터졌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한결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소설가의 재밌는 에세이. 금요일 밤 10시 맥주 한 캔 준비되셨다면 주저 말고 이 책 골라서 읽으세요. 여러분, 밤 12시가 되면 불을 끄고 이렇게 스탠드 조명 하나 켜두시잖아요. 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읽기 좋은 책이 있다면 바로 시인의 책일 겁니다. 오은 시인의 산문집 다독임이 있어요. 시인이 쓴 글은 밤에 읽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내 감성이 말랑해졌을 때 읽어야 이 감성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왜 연애도 너무 한낮의 연애는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것처럼 시인의 글은 너무 한낮의 감성보다는 조금은 말랑해진 밤에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오은 시인은 2014년부터 2020년 초까지 이 다정한 글들을 다 쓰셨습니다. 이걸 하룻밤에 다 읽어버리기 미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돌이켜봅시다. 뭔가 기억에 남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한 적이 있을까요? 관찰한 게 없다면 그것도 조금은 슬픈 일이지만 시인은 어떻게 대화를 관찰했는지 한번 들여다봐요. 누군가가 던진 질문이 나의 오후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욕탕에 나와서 꼬마아이가 아빠, 왜 귤 우유는 없어? 나는 귤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고요. 이제 신난 여중생들이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서 튀김 시킬까? 순대 시킬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깔깔거리는 것도 봤고요. 취준생 친구들의 조금은 팍팍했던 그런 질문들도 관찰을 했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많은 사람을 스쳤던 날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수록 질문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묻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삶은 생기를 잃는다. 질문이 없는 삶은 질문이 없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기억에 남는 대화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시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읽기 좋은 따스한 다독임의 책, 오은 시인님의 산문집입니다. 누워봤지만 잠이 오지 않는 새벽 2시라면 그리고 내일이 일요일이라서 늦잠을 자도 괜찮다면 한번 깊게 울어보고 잠이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60편이나 들어있는 에세이 제법 안온한 날들입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세요. 그래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더 생생하고 더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사랑의 깊이를 참 잘 담아내신 글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냥 보통의 남자처럼 한 여자가 온 세상의 전부였던 것처럼 보였다가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는 일에 대한 연애에 대한 단상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옷을 벗어던진 채 자신의 아이를 감싸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키기에는 돈이 없다라는 슬픈 사연도 있어요. 그 밖에도 죽음을 마주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그런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울컥하는 순간들이 오실 겁니다. 그냥 괜찮은 척, 다 좋은 척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셨다면 슬픔이 조금은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참았던 눈물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흘려보고 자면 조금 더 마음 가볍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면서도 가장 안온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책.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감동의 물결 속으로 한번 깊이 빠져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잘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읽고 싶은 책을 가장 두고 싶은 시간에 골라서 읽으시면 올 봄에는 조금 더 감성 촉촉한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권의 책이 전부 다 좋아서 한 권만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취향에 맞는 책 읽어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알려주려면 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해주기 북카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